토너를 빼고 로션만 이제 사용하게 되면 뭔가 관리를 안 한 것 같고 소홀한 것 같고 그런 찝찝함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건 사실은 화장품 회사의 약간 상술에 가깝습니다. 장벽이 약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래서 뭘 발라도 따갑고 붉어지고 땡기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게 마찬가지로 장벽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토너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. 피부 진단을 해주는 진단기가 많이 있거든요. 이렇게 피부 진단하면 이 진단기 돌렸을 때 내 피부가 뭐가 문제인지 막 이런 게 나와요. 요거 토대로 알고 보니까 내가 지성인 줄 알았더니 건성이야. 내가 느끼는 거랑 내 피부는 실제로 달랐던 거.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. 무료로 해주는 병원도 있을 거고요. 원장님은 스킨 토너 같은 건 어떤 거 쓰세요? 저는 토너는 잘 안 써요. 필수적으로 쓰진 않아요. 특히나 아토피 피부염, 그 다음에 홍조, 우리 왜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는 거 있죠. 아니면 엄청 건조하다고 느끼시는 건성 피부들, 이게 민감한 피부분들,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, 이런 네 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토너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. 제가 왜 그런지,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궁금하죠? 미칠 것 같아요. 궁금을 유도하는 궁금해. 아무튼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오늘 영상 보시면 요것만 바꾸셔도 진짜 많이 피부 좋아지실 거예요. 사람들이 토너를 왜 쓰는 거예요? 보통 아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세안 후에 토너를 꼭 써야 뭐 로션이나 크림 흡수가 잘 된다. 그 다음에 뭐 노폐물이나 각질 제거를 하려면 토너로 꼭 피부 결 정리를 해줘야 된다.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스킨케어 제품을 써야지만 피부가 좋아져 라고 이제 마케팅을 한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 스킨케어 제품 사러 가면 보통 기초 2종 세트, 스킨, 로션 세트로 돼 있어요. 그럼 당연히 이거를 우리는 같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게 돼 있죠. 토너를 빼고 로션만 이제 사용하게 되면 뭔가 관리를 안 한 것 같고 소홀한 것 같고 그런 찝찝함이 있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건 사실은 화장품 회사의 약간 상술에 가깝습니다. 이런 미움받으려나? 어쩔 수 없어. 토너는 꼭 필수가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럼 토너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? 토너가 피부결을 정리해준다는 말에 이제 매일매일 습관처럼 닥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사실은 이게 뭐 건강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한테는 괜찮아요. 근데 민감성 피부, 뭐 건성 피부, 홍조 피부 이런 분들은 닥터하시게 되면 자극을 더 받기 때문에 피부가 더 민감해지고 더 빨개지고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. 현미경으로 이렇게 화장솜을 보면요, 한 가닥 한 가닥 한 가닥이 엄청 이제 엉기설기 있으면서 그게 일종의 스크럽 기능을 해줘요. 그러니까 피부 겉을 벗겨내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닥터로 했을 때 뭔가 묻어나는 것도 있는 거고 밝아져서 떨어져 나오는 것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이 화장솜도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게 되면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고 벗겨내요. 다음으로는 우리 흡수형으로 사용하는 토너, 손에 덜어가지고 이렇게 바르는 거 있죠. 톡톡톡 두드려주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도포해주는 토너 방식을 쓰는 건데 이 경우에도 사실상 피부의 수분감을 그렇게 막 주거나 하지 않아요. 세안하고 나서 조금 피부 당길 때 딱 발라주면 촉촉해진 느낌도 들고 하지만 이 토너가 수분감을 주는 데는 그렇게 영향이 없다라는 게 결과로 나와 있거든요. 대부분의 토너는 성분을 보면 이제 정제수, 그 다음에 뭐 부틸렌 글라이콜이라는 보습 코팅제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뭐 부틸렌 글라이콜 같은 경우에는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피부 위에 보습 효과를 주는데요. 이 피부에 이걸 발랐다고 해서 이게 그대로 우리 피부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있는 수분도 포함해서 이 주변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기게 되는데 만약에 건조한 환경에 있다. 근데 내가 이걸 발랐다라고 하면 공기 중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피부 속에 있는 수분을 겉으로 되려 빨아당겨요. 그래서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사용 환경에 따라서 피부를 되려 더 뺏어가고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 성분이 부틸렌 글라이콜이고 그 미스트 같은 거 있죠. 네네. 미스트라든지 일부 토너에서도 보면은 이런 알코올 성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알코올도 결과적으로는 피부에 있는 수분을 같이 갖고 날아가게 되거든요. 느낌상으로는 촉촉하고 시원해지고 진정되는 효과가 있지만 피부에 대려 자극을 주는 성분 중에 하나가 알코올이에요. 실제 토너를 보시면요, 요 뒤에 전성분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전성분에서 앞에 있을수록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성분이고요, 뒤로 갈수록 적은 양이거든요. 근데 지금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정제수, 우리 흔히 아는 물,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게 다이프로필렌 글라이콜, 그 뒤에 바로 있는 게 알코올이에요.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많은 성분이 알코올이라는 얘기거든요. 지금 토너에도 이렇게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를 촉촉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이 알코올 때문에 더 자극되고 더 건조해질 수 있는 거죠. 그럼 토너가 수분을 뺏어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왜 토너를 왜 쓰는 거예요? 토너를 쓰는 목적? 지금 토너의 기능 같은 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, 첫 번째로 이제 사용하는 목적은 노폐물, 각질 제거 뭐 이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시죠. 그래서 토너를 클렌징 하고 나서 세안한 다음에 화장솜에 토너를 적셔서 피부결을 정돈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잖아요. 근데 아무리 뭐 꼼꼼하게 세안을 한 경우에도 요즘에 또 화장품들이 밀착되게 하는 효과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잘 닦이지도 않잖아요.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이중 세안을 하고도 남아있는 노폐물들이나 각질 같은 것들을 닦아내는 효과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일종의 3차 클렌징 하는 3단계 클렌징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. 두 번째 효과는 피부를 약산성으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어요.
예전에는 우리가 왜 얼굴 씻을 때 그리고 뭐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다 사용했던 요거 뭘까요? 비누요? 맞아요. 비누를 많이 사용했잖아요. 이 비누는 보통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었어요.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으면 피지, 노폐물 이런 것들이 뽀득뽀득 잘 닦이죠. 문제는 이렇게 씻고 나면 피부가 중성이나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돼요. 그래서 씻고 난 이후에 토너를 발라서 우리 피부를 원래 건강한 pH인 약산성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토너를 썼던 거거든요. 근데 지금은 우리가 누가 비누 쓰나요? 알칼리성 클렌저를 쓰신다 라고 한다면 토너를 쓰시는 거는 바르는 식으로 쓸 때는 괜찮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요즘에는 약산성 클렌저가 좋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클렌저 하고 나서 굳이 토너가 필요 없는 상태가 된 거죠. 이런 분들은 약간 토너를 안 쓰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네네네. 하는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? 첫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인데요. 이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장벽이 약한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이런 장벽이 선천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토너를 쓰게 되면 장벽이 약해지니까 더 심해지겠죠. 두 번째는 홍조, 주사 피부염이신 분들. 주사 피부염도 마찬가지로 뭐 장벽이 약해지는 게 그것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. 홍조도 마찬가지로 이 장벽이 약해지고 예민해지고 그래서 뭘 발라도 따갑고 붉어지고 땡기고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게 마찬가지로 장벽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토너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. 민감성 피부. 민감하다는 것 자체가 장벽의 보호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받아도 조금만 손 만져도 막 빨개지고 따갑고 가렵고 이런 것들이 원래는 그 정도의 자극을 버텨주는 보호막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남들보다 약하거나 내가 잘못된 클렌징 습관이나 토너, 닥터 같은 걸 해서 벗겨내거나 이렇게 생기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건조하신 분들도 피부 장벽이 약해서 건조한 피부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닥터는 피하시는 게 제일 좋은 분들이에요. 그러면은 안 쓰고 스킨케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? 스킨케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진짜 필요한 관리만 남기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세안, 그 다음에 보습, 자외선 차단제 이렇게 세 단계. 세안은 약산성 클렌저를 추천해 드리고요. 한 가지 팁이 또 있는데 클렌저 제품을 고르실 때는 이제 계면 활성제랑 자극 성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. 그래서 계면 활성제는 이제 거품을 만들어 가지고 노폐물을 잘 씻어내게 해주는 성분인데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되려 피부 장벽을 많이 손상시켜요. 그래서 우리가 계면 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는지 적게 들어있는지 잘 알 수가 없잖아요. 이거 왜 이렇게 거품이 잘 안 나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계면 활성제가 좀 적은 제품들이고요. 거품이 진짜 조금만 쪄도 뭐 이만큼 난다. 그러면 계면 활성제가 되게 많이 있는 제품이니까 너무 없는 것도 좀 세안하시기 불편하시겠지만 너무 많은 제품은 좀 피하시는 게 좋다. 그 다음에 인공 향료나 파라벤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점 참고하셔가지고 고르시길 추천해드려요. 특히나 요즘에 파라벤은 파라벤 프리라고 써있는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. 문구 있는 걸로 구입하시면 파라벤 없는 제품으로 구입하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보습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세안 직후에 5분도 안 돼서 뭐 조금만 지나도 막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지고 막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시죠? 늘 그래. 이럴 때 바로 이제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세안하고 나서 수건으로 톡톡톡 닦고 바로 그냥 발라주거든요. 세안하고 최대한 5분 내, 저는 사실 3분 안에 바르시는 걸 더 추천해드려요. 그 다음으로 이제 피부 타입에 맞춰가지고 유분감이 많은 제품을 쓸지 수분감을 많은 제품을 쓸지를 고르셔야 되는데요.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유분감은 이미 있으니까 수분감이 많은 제품들, 가벼운 젤 타입이나 수분 에센스 같은 것들. 반대로 건성인 피부는 밤 타입 있잖아요. 아니면은 연고 같은 거, 아니면은 세라마이드가 풍부한 보습제,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드려요. 이 세라마이드가 기본적으로 수분이 유지되는 걸 도와주는 성분 중 하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유분이 좀 적당하게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 속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지켜주는 그런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, 간혹 건성인 것 같기도 하고 유분 지성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요새 피부과에서 피부 진단을 해주는 진단기가 많이 있거든요. 이렇게 피부 진단하면 요 진단기 돌렸을 때 내 피부가 뭐가 문제인지 막 이런 게 나와요. 요거 토대로 알고 보니까 내가 지성인 줄 알았더니 건성이야. 내가 느끼는 거랑 내 피부는 실제로 달랐던 거죠. 비용도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. 무료로 해주는 병원도 있을 거고요. 그래서 그런 거 찾아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 세 번째, 자외선 차단제인데요. 너무너무 중요한 이 자외선 차단제. 제가 다른 건 다 안 발라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라 라고 말씀을 맨날 드리잖아요. 이 지속적인 자외선에 얼굴 노출이 되면은 이 자외선이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, 엘라스틴 다 끊어요. 그럼 걔네들이 부셔지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예민해지고 탄력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피부 노화의 1등 공신이죠. 이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뭐 외출하기 15분 전에 꼭 발라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,
그것도 차단제마다 달라요. 유기자차나 복합차차 제품들은 피부에 흡수돼서 자외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에 흡수되는 시간이 보통 한 15분 정도 걸려서 우리가 15분 정도 나가기 전에 발라주세요 하는 거고요.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바르는 즉시 차단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막 미리 바를 시간이 없고 급박하게 좀 써야 된다 하면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 쓰시면 그런 거 없이 바로 쓰셔도 됩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피부가 좀 예민하시거나 민감하시거나 아토피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외선 차단제도 무기자차 제품을 쓰시는 게 좋아요. 유기자차 제품이 자외선 흡수하면서 열로 방출시키거든요. 그래서 피부에 더 자극이 되고 민감하게 받는 부분들이 간혹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무기자차 제품으로 사용해 보시는 게 좋고, 이거 구분 어떻게 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뒤에 요즘엔 다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무기자차, 유기자차, 혼합자차 제품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고르셔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야외 활동 있으실 때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, 자외선 차단제는 실내에서도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실내 등에서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문제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자외선이 꽤 많아요. 실내에 계실 때도 내가 창문이 있는 공간에 있다 하시면은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선크림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. 자외선 차단제 보면 SPF 50 플러스 PA 뿔뿔뿔뿔, 요 두 수치가 이제 차단제를 고르실 때 제일 중요한 건데, 일상적으로 쓰는 거는 그냥 50 제품 구입해서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은데, 문제는 요 PA 수치가 꼭 4 플러스인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요. 아니면은 하다못해 3 플러스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하 제품들은 좀 차단력이 떨어져요. 네, 지금까지 토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, 아토피가 있거나 피부가 좀 예민하시거나 건조하시거나 홍조가 있는 분들은 토너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중요한데, 첫 번째 세안, 두 번째 보습제,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. 여러분들도 꼭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요 3가지 한번 오늘부터 지켜보시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.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.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피부 장벽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산성일 때 튼튼해요. 4.5에서 5.5 사이에 이 약산성이 깨지면 장벽이 취약해져요. 피부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나 이물질이나 세균이나 노폐물들을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장벽인데, 이 장벽이 건강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비누세안으로부터 생기게 되는 거죠.